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반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코스피 역대 최대 폭의 하락, 코스닥도 600대로 주저앉아.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두 가지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리니 분들,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1억 원 넘었을 때 딱 들어오셨던 코리니 분들은 왜 놀랐을까? 그분들은. 코리니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루에 급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23년도 이후부터 거의 한 1년 가까이. 올해 뭐 다 당연한 거고 2024년도에는 비트코인이 하루에 15% 20% 이렇게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응.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 기존의 올드 투자자분들도 식겁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살짝 어라 했어요. 마카모님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근데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계시네, 마카모님. 자, 두 번째, 올드 투자자분들은 왜? 조금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왔어. 정보가 들어왔어. 비트코인 시장 빠지는 거 이미 뭐 두 차례, 세 차례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 없어. 안 흔들려. 대신에 뭐까지 같이 빠졌어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그렇죠.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으니까 시즌 종료 아니야? 라는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올드 투자자분들도 놀랬던 하루가 됐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래서 코스피 역대 최대 폭의 하락, 코스닥도 600대로 주저앉아 쭉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떨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 엔화 강세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일본 증시도 다 빠졌고, 미국 스와프 시장 경기 침체 우려에 올해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또 막 트위터나 X 이런 데서 또 찌라시 나와.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 한다고 또. 긴급금리 인하를 막 망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보시면은 9월까지 못 기다린다. 기다리지 말아라, 연준아. 8월 달에 긴급 금리 인하 연준 회의 열어가지고 25bp 한 차례 내려라. 그리고 올해에만 한 1%포인트 25bp씩 4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도 9월 달에 50bp 내린다는 게 벌써 2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금리 인하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따가 이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긴급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를 해.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주가 아무리 못해도 한 30% 40% 더 빠질 겁니다. 시장이 더 무서움의 경기 침체를 아예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되겠죠. 연준이 그냥, 지금 경기 침체 인정하는 꼴입니다. 긴급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연준 긴급 소집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할 필요가 없는지도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준 9월달 B컷도 높다. B컷도 늦다. B컷이 50bp 인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겁니다. 손실을 얻는 거야.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금리 인하가 주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오히려 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은 금리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 자, 월가 8월달 긴급 인하론까지 꺼내. 자, 월가에서는 8월달 긴급 인하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죠. 9월달 금리 인하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계속해서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금리 내렸어야 하나? 주가 급락의 연준 실기론 확산. 사실 금리를 내리려면은 진작 내렸어야죠.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내리던가 아니면 7월 달이나 뭐 6월 달에 25bp 살짝 한번 내렸어야지. 내리고 좀 유지하다가 또 상황 보고 물가 떨어지는 거 보고 한번 내리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 번은 내렸어야 됐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뭐 빨리 내리니 50bp 내리면 더 시장이 더 좋고 더 힘들다는,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주가 급락의 연준 실기론 확산.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 자, AI 반도체,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 미국 규제 구멍이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AI나 반도체 이런 관련된 이제 기술적으로나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서로 뒷구멍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잡아가겠죠. 머스크 내 칩 이식 두 번째 성공. 이래서 제가 테슬라 단기 뷰를 바꿔드린 겁니다. 단기 뷰를 제가 숏에서 롱으로 갈 수 있다. 트럼프 수혜주로도 갈 수 있고 정치 관련된 이런 뭐랄까 수혜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나쁘지만은 않다.
테슬라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AI부터 뭐 자동화 로봇이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말씀. 자, 트럼프 중국 고율 관세로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 고율 관세, 관세를 올려서 수출을 못하게 하게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다 공장을 이전시킬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늘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올린다 그래서 무조건 물가가 상승한다. 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고율 관세로 일자리 창출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 인상, 아니면 법인세 인하, 아니면 뭐 재정정책 뭐 유동성 공급 아닙니다. 제일 원하는 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이퀄 달러 약세, 약달러입니다. 왜 달러를 약세로 돌리고 싶은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 내용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방송 듣다 보시면은 와 요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연준 7월달 금리 내렸어야 파월 피벗 시기 놓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7월달에 이미 내렸어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터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그때 돼서 금리 내리고, 물가가 항상 튀고 물가가 막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시장에 막 품목 공급망 뭐 품목 현상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증가하면 그때 금리 올리고, 항상 뒤늦게 대응한다는 거. 근데 지금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미국의 지표들을 보자. 파월의 피벗 시기 놓쳤다. 요 말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금리를 이전에 조금 내렸어야 된다. 아직은. 자, 전쟁보다 큰 미국 침체 공포. WTI 일주일 새 5% 하락.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의 악재 총 두 가지, 제일 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전쟁 임박. 요 두 가지죠. 그럼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를 먼저 선반영하냐, 어떤 게 가장 크냐 딱 봤을 때 원유 가격을 보면 돼요. 원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중동 전쟁보단 미국의 경기 침체. 왜? 경기가 침체고 원유 수요량이 감소될 것 같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중동 전쟁이 조금 더 우위다, 시장에서 포커스가 중동 전쟁이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래 공포. 자, 일측즉팔 전쟁 위기 동버는 강심장 따로 있네. 45% 급등한 이 종목. 자,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우리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주식 종목들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얘네 당분간 여름 시즌에는 좋을 겁니다.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들었었는데, 얘네 주식 투자하시면 얘네 담으면은 쏠쏠할 거예요. 뭐였죠? 주식 종목 해운주 기억 안 나세요? 해운주 방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해운주 우리 이미 중국에 컨테이너 분기마다 컨테이너 예약을 하는데 이미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다 차 있다. 왜? 11월 이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매긴다 그러죠.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리 물량을 다 전 세계에 수출해야 돼. 그리고 중국한테 제품을 사는 이런 기업들도 미리 싸게 땡겨서 사야 돼. 그러면 여름까지는 해운업 요 종목들 얘네들 미친 듯이 돈 벌겠구나. 종목 올라가겠구나. 운송, 해운, 방산주, 화물주들, 해운 운송주들. 기억나시죠? 요거 지금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왜 거시경제를 배워야 되냐, 뭐 공부를 해야 되냐, 정치를 배워야 되냐,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고, 코인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거시경제를 모르면 이렇게 분석이 안 나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상승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식으로. 자, 요 종목들. 지금 왜 이 종목들이 뜨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승한 이유를. 자, 이란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공격한다. 미국 국가안보 소집. 자, 해서 지금 미국도 일촉즉발이죠.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안 그래도 미국 증시가 힘든데 중동 전쟁까지. 근데 요게 우리 주식 코인 시장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장중에 11% 이상 폭락, 블랙 먼데이 넘어 최대 폭의 하락. 자, 일본 증시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본 증시도 빠졌어. 그러면 최근에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빠진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빠진 겁니다. 일본 증시도 일본의 엔화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나왔고 미국 주식 채권 모든 이런 자산들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요 관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일본 증시도 빠졌대.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시장에서 경제 전문가들 경제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크게 떨어진 거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요거 이따 또 들어갑니다. 오늘 재밌어요. 자, 달러 팔고 엔화 사자. 엔화 가치 7개월 만에 최고치. 즉 엔화가 미친 듯이 강세로 돌고 있습니다. 대신 달러는 약세로 돌고 있죠. 원래 전 세계 경기 침체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와 일본, 엔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는 꺾이고 엔화가 올라가고 있어. 왜 그럴까?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등 주요 코인 폭락의 60% 육박.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코인 상승장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더와 알트코인의 가격이 밑바닥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도미넌스가 낮다는 건. 자, 주가 급락의 채권 시장은 초강세, 3년물 금리 연 2.851. 당연히 단기 금리는 단기 채권은 수요가 좋을 수 있겠죠. 대신 단기 채권의 수요는 크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기 채권의 수요가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 괜찮다, 좋다. 코인 폭락의 선물 포지션 10.4억 달러 강제 청산. 가격이 빠지면서 강제 청산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청산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 캐리 트레이드 청산 확산, 페소 급락, 엔 위안 급등. 자, 요거는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캐리 트레이드들이 청산이 날 수는 있겠지만 청산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떨어졌다. 그게 주요 원인이다. 그건 틀렸죠. 대신 페소가 급락할 수는 있겠죠. 자, 페소가 왜 급락했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그 저렴한 금리 엔화를 빌려서 높은 금리 달러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금리도 높겠지만 유망한 신흥국,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던가 멕시코라던가 미국, 중국의 무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멕시코에 투자를 한 이런 페소 자산들, 얘네들까지도 어떻게 됐다? 쭉 청산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예 안 일어났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일어나기는 했지만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럼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투자한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페소 자금이라던가 이런 신흥국들 들어간 자금들, 얘네들이 깨졌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엔 위안화가 급등한다. 위안화, 엔화가 급등, 두 가지,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가 두 가지가 급등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엔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환율이 낮았던 통화가 엔화 위안화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나면서 위안화 캐리 그리고 엔 캐리, 얘네들 둘이. 그래서 지금 일본의 통화와 중국의 통화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트와이즈 CEO,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오늘이 비트코인 강세장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사들도 보고 좋은 내용들도 하면은 좋지.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 시작이 언제인지 그것만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미국발 경기 침체 논란 확산, 주요국 증시 하락 지속할까 주목.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쭉 빠지면서 시즌이 종료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현물 ETF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유출이 많이 났습니다. 2억 달러가 유출이 나왔네요. 야, 블랙록에서도 진짜 크게 나왔네요. 처음으로. 블랙록에서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처음 봤는데. 응?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블랙록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블랙록이 아니네요. 피델리티네요. 블랙록에서는 지금 유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델리티에서 조금 큰 유출이 나왔고, 아직까지 블랙록에서 유출이 이렇게 크게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왜냐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의 ETF 시장을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 잡고 싶기 때문에 지네들이 유출이 나더라도 지네들 자금으로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록 ETF가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 비트코인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요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 ETF 요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8월 8일에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거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고용지표 조금씩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bad is news 뭐였죠? 악재 뉴스는 뭐였어요? 호재였습니다. 악재 뉴스는 호재였어요. 왜? 고용지표가 깨졌어요. 소비가 조금 줄었어요. 금리 인하하겠네. 악재 뉴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부터는 bad is news 뭐다? bad다. 악재 뉴스는 악재 뉴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물 거래, 단타 거래, 뭐 비트코인 방송 분석하시는 분들은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재로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실업자 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괜찮을 거라는 거. 근데 저는 낮게 나올 걸로 봅니다. 크게 높게 나올 걸로 보이진 않아요. 8월 9일 중국 PPI 발표되고 13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표 PPI. 이제는 물가지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물가보다는 이제 어떻다? 고용지표. 요게 조금 더 중요하다. 왜? 고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갈리니까. 그리고 고용이랑 소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중요하겠죠.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3% 요거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15일날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합니다. 8월 15일 요거 가장 중요해요. 8월 중순까지. 소매 판매에서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 분위기는 살짝 없어질 거예요. 근데 소매 판매도 꺾인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다. 시장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15일날 소매 판매 요거 중요하다는 거. 20일날 유료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23일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면 8월달은 끝납니다. 빠진 거 없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월가나 자산 시장에 계속해서 지금 찔러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반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번 주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 있는 경기 침체를 잠식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